50견을 겪고 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아픈 걸 참아가면서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는 잠깐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견의 스트레칭은 굳은 어깨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스트레칭만 하는 것은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데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냄새의 원인인 곰팡이는 그대로 두고 냄새 그 자체만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형운동물리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1년 후에도 통증이나 움직임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외 다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50견 타입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아직 50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0견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은 확인된 상태고, 사람마다 그 요인이 모두 다 다르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 각각의 요인들이 모두 어깨가 아프고 붓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지만 발생 원인과 회복 과정이 각기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본인의 50견 타입에 맞춰 관리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50견이 이런 3단계를 거쳐 자연히 회복된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알아서 회복될 거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견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 통증이 2년 넘게 지속되거나 팔이 영구적으로 굳어버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타입의 50견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50견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주변 조직들과 들러붙는 유착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관절낭이 두꺼워지면 어깨가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프고, 유착이 생기면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서로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쉽게 말해 50견이 생겼다? 그건 누가 내 어깨 관절에 순간접착제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잘 안 움직여지는 거고, 움직이면 아프고 안 움직이면 굳어버리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어깨에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 어깨에 접착제가 떨어지고 있는지, 즉 내 관절낭에 왜 유착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50견의 원인을 제대로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왜 사람마다 유착의 원인이 다를까요? 그 이유를 5가지 타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사용 타입은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관절낭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타입입니다. 보통은 콜라겐 섬유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면서 회복되지만 피로, 스트레스, 반복적인 손상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면 콜라겐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무질서하게 쌓이면서 엉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조직들이 서로 들러붙으면서 유착이 생기죠. 염증 타입은 몸속 염증이 오래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이러면 회복 반응이 과해져 콜라겐 섬유가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콜라겐들이 서로 엉키면서 유착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사용 타입과 지금 말씀드린 염증 타입은 시작이 다르지만 결국 콜라겐이 과잉 축적돼서 유착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타입은 혈당이 높아 발생하는 타입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이 콜라겐에 들러붙어 조직이 딱딱하고 뻣뻣해집니다. 또 당이 붙은 콜라겐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주변 조직들과 쉽게 들러붙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별히 다친 적이 없어도 어깨가 점차 굳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혈류 부족 타입은 어깨의 혈액순환이 불량할 때 발생합니다. 어깨는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혈류가 더 줄어들면 조직의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져 손상된 조직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럼 콜라겐이 엉키면서 유착이 발생하는 거죠.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에 이끼가 끼듯이 혈류가 부족한 어깨는 쉽게 굳게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 타입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내 몸의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깨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과도한 치유 반응으로 유착이 생깁니다. 이 경우도 다친 적이 없어도 서서히 어깨가 굳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50견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50견 타입을 확인해 볼 건데요. 총 5가지 타입이 있고 각 타입마다 11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체크하시면 내 어깨가 어떤 이유로 굳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픈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시고 그 다음 반대손으로 한번 더 올려보세요.
이때 팔이 더 올라간다면 이거는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손상이나 석회성 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타입별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과사용 타입입니다. 두 번째, 염증 타입입니다. 세 번째, 당뇨 타입입니다. 네 번째, 혈류 부족 타입입니다. 다섯 번째, 자가 면역 질환 타입입니다. 다 체크하셨나요? 7개 이상 체크된 타입이 있다면 그 타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2가지 이상 타입에서 7개 이상 체크되었다면 복합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타입에서 3개 이하만 체크되었다면 다른 어깨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입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과사용 타입은 어깨에 무리가 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깨가 무리가 되는 환경이라 함은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그리고 자세 근육이 약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움직임을 중단하고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자세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휴식하기. 20분마다 20초씩 전신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짧게 자주 움직이면 어깨의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어깨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조정하기. 작업하는 손의 방향과 몸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손을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조정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어깨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 활용하기. 어깨가 아픈 상황에서 보호대나 보조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이것 또한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 타입은 무조건 염증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을 때 어깨가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는 염증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꼭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아픈 단계에서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유착을 더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꼭 운동을 해야겠다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등척성 운동만 진행해 주세요. 등척성 운동은 움직이진 않지만 힘만 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벽을 밀 때처럼 힘은 주지만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죠. 당뇨 타입은 아시다시피 혈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은 저강도, 고빈도로 해야 돼요. 고강도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 회복이 느린데 자꾸 고강도 운동으로 미세 상처를 만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이 관절낭의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서 유착으로 진행되는 거죠. 혈류 부족 타입은 어깨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땀날 정도의 전신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온찜질이나 핫팩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배나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이 타입도 당뇨 타입처럼 회복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면역질환 타입도 면역 조절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꼭 병원에서 내과 치료와 운동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운동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50견을 타입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운동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운동도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50견 운동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단계별 운동. 이게 50견 운동의 핵심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50견이 진행하는 과정에 맞춰 운동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단계는 염증기, 강직기, 회복기 이 3단계로 나뉘어요. 염증기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는 단계로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강직기는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는 않지만 움직일 때 불편함이 나타나는 단계로 통증도 통증이지만 잘 안 움직여지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특징입니다. 회복기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지만 움직임의 끝범위에서 잘 안 움직여지는 단계로 답답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이 단계별로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염증기. 염증기에는 염증을 증가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고 염증을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러면 또 안 돼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미세 손상으로 염증이 과해지면서 문제가 생기지만 또 너무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 감소로 염증이 오래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힘주는 운동,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등척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수축 이완의 펌프질을 반복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증가되면 치유 반응이 촉진돼요. 이게 염증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죠. 하지만 아프면 안 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급성기 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아팠다? 그 행위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픈 급성기 때에는 그 통증이 증가되지 않는 난이도에서 자주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염증기 때 하면 좋은 등척성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회전 등척성 운동입니다. 먼저 벽 옆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서주시고, 그 다음 발바닥하고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게, 키가 커지게 서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꿈치를 90도 굽혀주세요. 그리고 이 주먹으로 벽을 5초 동안 밀기, 이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이때 엄지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외전 등척성 운동. 먼저 키가 커지게 서주시고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팔꿈치를 90도 굽혀주세요. 그리고 이 주먹으로 배를 누르고 5초 버텨주세요. 이거를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누르는 동안 어깨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굽힘근 등척성 운동.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서서 키가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올려서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벽을 밀고 10초 버텨주세요. 이거를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 높이는 어깨보다 살짝 낮은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벌림근 등척성 운동. 어깨를 벽에 대고 서서 키가 커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허벅지를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팔 바깥쪽 면으로 벽을 밀고 10초 버텨주세요. 이거를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모음근 등척성 운동. 먼저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 수건을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키가 커지게 서주시고 수건을 겨드랑이 밑에 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이 허벅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로 수건을 꾹 누르기를 5초 유지합니다. 이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염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움직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때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강짓기입니다. 강짓기에서의 핵심은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거예요. 50견은 관절낭에 유착이 생겨서 어깨가 굳어버리는 건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유착이 점점 더 단단해져서 영구적으로 굳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유착된 관절낭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들러붙어 있는 조직을 서로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확 늘려버리면 상처가 크게 나기 때문에 염증이 다시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을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이 어느 정도냐? 통증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0부터 10 중에 4가 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 운동은 뭘 해야 하냐? 지금부터 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이 운동을 따라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할 때 아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릴 운동을 따라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5가지 운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펜듈럼이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먼저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서주세요. 그리고 아픈 팔을 쭉 떨어뜨려서 힘을 쫙 빼주세요. 이때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흔들어서 주먹이 원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각각 30초씩 3번 반복해주세요. 두 번째, 벽타기 운동입니다. 벽에 20cm 정도 떨어져서 서주시고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10번씩 3번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을 하는 동안 통증이 0부터 10 중에 4가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강짓기 때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능동 굴곡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누워주시고 아픈 팔을 괜찮은 팔로 잡은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통증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4가 넘지 않을 정도까지 올려주시고 천천히 내리기를 10번씩 3번 반복해주세요. 네 번째, 앞쪽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20초 유지, 그리고 천천히 내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수건을 올릴 때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리시고,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5번째, 등 뒤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을 등 뒤에서 잡아주는데 아픈 팔은 아래 가게, 괜찮은 팔은 위로 가게 해서 수건을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손을 위로 당겨서 올라가는 위치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20초 유지. 이걸 5번 반복해 주세요. 참고로 지금 알려드린 이 강직기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기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회복기입니다. 회복기에는 어깨 주변 근육들의 균형을 찾고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동안 어깨가 굳어 있어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깨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능동적인 운동,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힘을 줘서 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대부분 어깨를 강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면 무작정 어깨 운동만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어깨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 약한 곳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약한 곳은 말 그대로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운동일수록 몸은 더 익숙하고 더 강한 근육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약한 곳은 더 약해지고 강한 곳은 더 강해져서 결국 어깨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깨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보상 움직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운동 시 필요한 근육이 아닌 엉뚱한 근육이 사용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몸통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견갑골은 갈비뼈 위에 올라가 있고, 갈비뼈는 등뼈에 붙어 있고, 등뼈는 골반 위에 올라가 있고, 앞에서는 복부가 몸통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부터 어깨까지 이 몸통이 안정되면 상황에 맞는 근육들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낮은 난이도부터 어깨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어깨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운동, 몸통과 어깨를 연결시켜주면서도 어느 정도 어깨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장요근 활성화 운동인데요. 이 장요근은 다리 안쪽부터 허리까지 붙어 있고 횡격막의 근막까지 연결되어 있어 하체와 상체는 물론 호흡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배꼽 아래 손바닥을 넣고 허리가 더 뜨거나 허리로 손바닥을 누르지 않게 조절하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좌우 부대로 하는 것을 한 번으로 10회씩 3번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다혈근 활성화 운동입니다. 다혈근은 골반과 척추를 연결시키고 척추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고 정수리와 꼬리뼈를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가슴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중간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골반도 너무 뒤로 돌거나 앞으로 돌지 않게 중간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10번씩 3번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을 하는 동안 중요한 건 골반이 뒤로 돌지 않도록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전거근 운동입니다. 이 전거근은 견갑골을 등뼈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두 가지의 운동으로 몸통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몸통에 어깨를 잘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먼저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도록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세요. 이제 견갑골이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주먹을 쭉 뻗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팔을 뻗는 게 아니라 견갑골의 하각을 뻗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쭉 뻗었다가 내려오는 것을 한 번으로 총 10번씩 3번 반복해 주세요. 사실 견거근은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수축하는 느낌을 느끼기 어려운 근육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느낌보다는 움직임의 방향에 집중해 보세요. 주먹을 앞으로 뻗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뻗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견갑골의 하각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리면서 전거근이 훨씬 잘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폼롤러 데드버거인데요. 이 운동은 어깨, 몸통, 골반의 균형을 찾는데 아주 좋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세로 방향으로 길게 놓고
그 위에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전부 올라가게 누워주세요.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리고 무릎은 90도로 굽혀주세요. 그 다음 양손을 천장으로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었다 내리기 10번씩 3번 반복해주세요. 5번째는 회전근개 운동입니다. 회전근개는 팔을 견갑골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몸통을 튼튼하게 만들고 어깨가 몸통이 잘 달라붙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팔까지 잘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손바닥이 벽에 편안하게 닿도록 벽을 바라보고 섭니다. 이때 팔꿈치가 10에서 2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과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게 키 크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벽을 밀면서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움직이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견갑골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벽을 밀 때는 엄지손가락 쪽이 아닌 새끼손가락 쪽을 밀어야 정거근과 회전근개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작은 범위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6번째는 내발기기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몸통을 튼튼하게 만들고 여기에 어깨와 팔을 연결시켰다면 이젠 이걸 이용해서 신체 전반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네 발로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손은 어깨 밑에, 무릎은 골반 밑에 놓고 체중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체중이 최대한 이동되지 않게 집중하시고 이 상태 그대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반대쪽 어깨 터치하기 10번씩 3번 반복해주세요. 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버텨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이게 보기보다 어려울 텐데 혹시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면 바닥에서 무릎을 뗀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50견의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가 원인에 맞게 관리하는 것. 둘째가 단계별로 운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무작정 스트레칭만 한다고 혹은 무작정 근력 강화만 한다고 해서 50견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추가적으로 더 운동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운동 루틴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추천 동영상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고 어깨가 달라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